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을 사실상 봉쇄하고 군사훈련을 한 중국이 훈련을 종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훈련 장소를 보면 대만을 견제하려는 것보다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여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동북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의식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군사훈련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의회단이 대만을 방문하자 다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대만과의 갈등을 앞세워 아시아와 남태평양 섬나라들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군사기지를 설치해 호주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점은 이번 러시아가 주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국가에 인도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는 쿼드 연합국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들의 테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인도가 러시아에 값싼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관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것도 미국을 비롯한 쿼드 연합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 중러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훈련은 그 규모가 상당하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규모가 예년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명히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인도의 속을 더욱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CNN이 미국과 인도가 오는 10월 중국과의 국경 분쟁지대 인근에서 연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이러한 행보에 각국들은 양쪽 진영과 모두 소통하는 인도 때문에 생각지 못한 국면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외신들은 이번 중러 군사훈련에 인도가 참여하며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과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중국이 그 영향력을 한국에도 과시할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최근 한국을 향해 연일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계하는 대표적인 반발로 사드 배치를 들 수 있는데 국내 군 관계자들은 최근 중국의 무기체계가 한반도를 향해 대량 배치되고 군사훈련도 한반도 주변 서해상으로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을 향해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산불 이란까지 언급하며 강한 어조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강한 반발에 맞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던 한미연합훈련을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이 가장 강한 반발을 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실제 중국은 19일까지 서해에서 추가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본훈련을 앞두고 서해 훈련 지역을 더 늘리며 한미 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웨이하이 해사국은 17일 오전 8시 반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며 민간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16일 홈페이지에 밝혔는데요. 이 지역은 한국에서 가까운 산둥반도 인근 해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올 들어 지금까지 보하이해를 비롯한 서해 지역에서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중국이 서해에서의 제해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작전 경계라고 주장하는 서해 동경 124도 인근 해역에서도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국제법상 이 일대는 공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은 이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국 함정이 124도 서쪽으로 이동하면 자신들의 구역에서 나가라며 경고해왔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중국이 서해 훈련을 확대하는 것은 동경 124도선 서쪽을 자신의 영유권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중국이 대만과 한반도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하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에 성공한다면 다음은 한국이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한국은 대만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이처럼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데 만약 중국이 대만에 무력 시위를 벌일 경우 한국군이 대만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네티즌들은 대만에 유사시 한국군이 대만에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중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의식하며 한국의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중국이 억지 주장을 계속한다면 결국 화살은 중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자신들도 대만 침공을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언론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CNN 등은 중국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대부분이 러시아산이며 나머지도 중국 자체 기술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중국 자체 무기들은 매번 성능 논란을 피하지 못했고 러시아 무기들조차 우크라이나 사태를 진행하며 군사 대국 2위에 맞지 않는 성능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을 이어 세계 2위 군사 대국의 러시아 전술이면 푸틴 대통령이 처음 주장한 대로 3일 안에 침공이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예상과 다른 약한 모습에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들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무기들로 인해 러시아 군대가 뒷걸음치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은 서방국들의 주된 전력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득보다 실이 많은 모습인데 결정적으로 무기의 현주소와 전술이 서방국들에 모두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자원을 무기로 해 현재 유럽국들이 시름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군사 전력이 드러난 것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외신들은 중국이 지금처럼 한국과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중국의 전력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중국이 결국 얻을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외신들의 주장은 벌써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당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비행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 방문을 예의주시했을 중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의아한 상황인 것이죠. 미국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항공모함까지 대비시킨 이유도 중국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에 위협을 가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자전에 중국의 전력이 무력화되며 펠로시 의장은 무사히 대만 방문을 마쳤습니다.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중국의 전술 능력은 아직 미국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을 괜히 건드렸다가는 중국이 얻을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한국은 방산을 비롯해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한국의 방산 수준은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이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5억 6,600만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며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은 소위 K방산을 메이저리그로 도약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예전부터 중국, 일본, 북한과 같은 열강들에 둘러싸여 적극적인 무기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CNN 등 미국 언론이 한국 방산을 극찬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산 방산 무기가 많아질수록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의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동맹국들과 개발도상국들에는 돌아갈 무기가 현저히 부족해져 각국의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미국산 무기를 기반으로 해 미국산 무기와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가 각국에 수출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아무리 사회에서 군사 행동을 벌이며 한국과 한미 동맹을 경계해봤자 이는 중국 스스로 안 좋은 국면을 만드는 것입니다.